자, 네 번째 강의는 토크 파워입니다. 토크 파워는 말하기와 관련돼 있어요. 말그릇. 말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지식 같은 것들을 전달하거나 표현하죠. 그때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말의 내용이라는 측면이에요. 말의 내용. 또 하나는 그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측면.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할까요?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연구에 보면은 말의 내용보다 거의 제가 정확한 통계는 9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의 내용은 얼마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릇은 표정, 목소리의 톤, 제스처, 아니면 얼굴에 담긴, 또 몸에 담긴 자신감, 태도, 이런 것들이 그 말의 내용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뭘 훈련해야 돼요? 그릇을. 내용은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축적된 어떤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릇은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 그릇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말 그릇 키우기. 가만히 있으면 2등을 한다, 이런 말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왜 나서가지고 손해를 보느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정답을 말하면 당연히 1등이지만 틀린 답을 한 사람은 2등,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은 3등이 되는 이제 시대에 살고 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몇 등? 이제 3등이에요. 전에 과거에는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이 2등이었는데 지금은 꼴등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말을 하며 살아야 돼요.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내용보다 그릇을 잘 만들어라. 이 얘기를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퀴즈인데요. 알아맞추기 아이스크림 얘기라도 한번 할까요? 왜 엄마하고 아이하고 하면은 내기합니다. 누가 맞추는가? 자, 누가 한 말일까요? 첫 번째,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이순신. 안 보고 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난번 했죠. 마틴 루터 킹 목사.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링컨 대통령. 맞아요. 그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거 어려운데. 카스알의 시작. 카스알의 시작. 맞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의 집정관, 이제 황제가 되죠.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아이들이 잘 모르면은 제가 힌트를 김6부터 시작합니다. 김7, 그 다음에 김8까지 한번 맞춰요. 김구입니다. Just do it. 나이키를 만든 사람. 모르죠, 그건. 필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필라이트. 네. Think different. 애플. 애플을 만든 사람.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아주 세계적인 아주 훌륭한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런데 이 말이 바로 소크라테스급의 말이라니까요. 세상을 변화시킨 말이니까. 근데 이제 일단 이 두 사람만 보죠. Think different를 말한 스티브 잡스와 필라이트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상인입니다. 상인. 물건 파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직업에 대한 귀천을 좀 두었어요. 사, 농, 공, 상. 그러니까 가장 위에는 선비가 있고, 두 번째 농사 짓는 사람, 세 번째 물건 만드는 사람, 가장 낮은 계급을 뭐라고 했냐면 상인, 물건 파는 사람이라고 과거에 산업공상이라고 했었죠. 근데 물건 파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 급의 말을 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물건 파는 사람이에요. 우리 상인입니다. 교육 상인이에요. 교육 파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상인이에요. 물론 이제 서비스라고 하지만 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일들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런 말 하면서 하는 겁니다. 지시로 코칭하면 따지고 그 다음에 지지로 코칭하면 따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멋진 말 아닌가요? 제가 어제 저녁에 내 메모장에다 썼던 말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써먹네요. 자, 말의 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속담에 있죠. 무슨 뜻이냐면 씨앗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근데 그것이 말을 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건데 그것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실을,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실을 거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유대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입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에 있으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말을 내뱉지 않으면 별 힘을 못 쓴다. 그런데 말을 내뱉으면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 빚을 진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말을 닦는 그릇을 만드는 훈련을 해볼 텐데 미국에서 이제 그 최고의 인재를 뽑는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 월스트리트라고 합니다. 주요 기업들에서 최종 면접,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최종 면접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 딸도 이렇게 계속 면접 서류를 넣고 면접하고 그런 거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좀 큰 회사에 갈 때는 1차, 2차, 3차, 4차 뭐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는데 최종 면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재를 선발할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논문이 나왔는데요. 먼저 인사 담당 이사들한테 레터를 보내가지고 뭘 질문하냐면 당신들이 뽑고자 하는 인재는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모든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이 다 동일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대요. 회사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 두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었대. 그럼 어떤 사람이 뽑혔느냐? 한번 보죠. 그 논문 내용이에요. 기업에서 사람을 선발하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웃는 얼굴이었대요. 언제? 최종 면접에서.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아니 핵심 역량 가진 사람, 발전 가능성을 가진 사람 뽑겠다고 해놓고 왜 웃는 얼굴 가진 사람을 뽑았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시스테매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래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인재를 뽑을까요? 뭘 기준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을 뽑았대요. 좋아 보이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서류를 봤더니 거기서 거기더래요.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왜냐하면 최종 면접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서 거기래요. 그래서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학교나 이력이나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의 차이는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그것의 점수는 거의 0점에 수렴할 정도로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뚜렷하게 그 결과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끼쳤던 게 뭐다? 얼굴 표정이었다. 근데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 두 번째 자신감 있는 태도, 세 번째 눈맞춤, 이렇게 눈맞춤, 네 번째 면접관과 면접 대상자 사이의 유사한 취미. 이것은 약간의 운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면접관이 수영을 좋아해.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수영 가서 여기 보니까 수영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네. 저희 아들 권투. 권투. 그걸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여기 산 증인인데 산 증인이. 진짜로. 그러니까 거기도 면접관하고 뭔가 취미가 같아. 그러면 뽑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의 운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인데 운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은 태도죠. 그러니까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태도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스펙을 보고 뽑아요? 스토리를 보고 뽑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앞에 1차, 2차에는 스펙을 보고 뽑지만 최종적으로는요 스토리를 보고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스펙을 잘 만드는 것 필요하죠. 스펙은 뭐예요? 지적인 능력이죠. 하지만 스펙이 절반이라고 본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미치는 것보다 결국에 스토리라니까요. 이게 다 태도, 이게 스토리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지만 어디에 담느냐도 중요합니다. 좋은 칼은 좋은 칼집이 필요하고요. 좋은 음식은 좋은 집. 아니 저기 레스토랑 가가지고 스테이크 먹는데 그냥 이런 그냥 무슨 그릇이에요? 그냥 바가지 같은 데다 주면 먹겠어요 그거? 그 격에 맞는 그릇에다 담아야 되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그릇이 좋아야 상대방을 설득하고 공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활짝 웃고 눈 마주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웃는 사람들이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더 행복하고 더 잘 어울리며 더 활동적이고 더 성공적이며 더 오래 삽니다. 마지막으로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이 웃는 태도 갑자기 생기나요? 얼굴 탁 보면 그냥 보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할게요. 말을 잘 하려면 말을 담는 그릇이 좋아야 합니다. 활짝 웃는 얼굴, 자신감 있는 태도, 눈맞춤, 사소한 친절을 베푸는 행위 등은 말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나는 말을 담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써볼 텐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아침에 학교에 가기 전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한다. 항상 어깨를 쫙 펴고 걷는다. 늘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산다. 인생 코스 낭독을 하며 말하는 훈련을 한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우려는 마음을 갖는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수업을 듣는다. 의자에 앉을 때는 늘 허리를 곧게 편다. 엄마 아빠 말씀에 눈을 맞추고 듣는다. 말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웃음이 나의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세 가지를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콜린 파월의 토크 파워 예시를 볼 텐데요. 전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이 1968년 소령의 신분으로 베트남전에 참가해 일개 대대를 이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군사령관, 보통 군사령관은 별 한 3개쯤 됩니다. 전투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투 상황을 상세하게 요점 중심으로 기록한 후 철저히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령관과 사단장은 별 2개. 소령보다 소령 위에 중령, 중령 위에 대령, 대령 위에 준장, 준장 위에 소장, 소장 위에 중장 별 3개거든요.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높은 계급이에요. 쳐다보기도 어려운 그런 군대에서는 계급입니다. 근데 그 군사령관과 사단장 앞에서 마치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처럼 평온한 자세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차트도 보지 않고 상세히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도 노트를 보지 않고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본 군사령관이 콜린 파월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자신있게 막힘없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지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사단장에게 물었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런 사람이더라. 이 일을 계기로 인연이 되어가지고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결국에 국무장관에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무장관은 우리나라를 보면 외교부 장관을 말하죠.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크 파워를 훈련해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프레젠테이션, 세상을 바꾼 프레젠테이션으로 알려져 있죠.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비전의 성취 여부는 얼마나 기술적으로 자신있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껏 말을 잘하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토크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훈련을 할 것입니다. 3가지를 써볼 텐데요. 예시 볼게요.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를 많이 갖는다.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만의 독특한 바디랭귀지를 개발한다. 책이나 신문을 큰 소리로 읽는 습관을 기른다.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찾아보고 암기한다. 메시지를 이야기에 실어서 전달하는 연습을 한다. 마인드맵으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한다. 남을 가르쳐보는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한다. 목소리에 감정을 싣는 기술을 익힌다. 기회가 주어지면 질문을 하거나 발표자로 나선다. 세 가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읽어보죠. 시작.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보내는 신호를 옳게 해석하고 세상을 향해 정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전을 더 넓은 세계로 키우고 싶다면 토크 파워를 훈련해야 합니다. 자, 소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